중국의 한 오만한 기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칼보며 취재를 왔다가 2주 동안 큰 사건들을 겪고 충격에 빠져 중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중국 정부와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혔고 당사자인 기자마저 자신의 방송에서 예상 밖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 채널 CGTN에서 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장민희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 CGTN 기자라고 해야겠군요. 왜 전이 붙었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부끄럽지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말이죠. 8년간 CGTN에서 일하면서 저는 나름 중국 경제 전문가라고 자부했어요. 특히 한국 경제 분석에서는 독보적이었다고 생각했죠. 2주 전 생방송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한국은 이미 끝난 나라라고 했거든요. 중국 GDP가 한국의 10배가 넘는다면서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 이선 도시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단언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완전히 흥분해 있었어요. 마치 진리를 전파하는 듯한 기분이었다가요. 삼성 같은 기업도 우리 화웨이 앞에서는 동네 전자상가 수준이라고 비하했고 한국은 88올림픽과 2002 월드컵 때 잠깐 반짝했을 뿐이라고 폄하했죠. 그리고 극치였던 마지막 발언은 한국은 이제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나 다름없다고 사드 보복 때처럼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에 불이 난 듯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어요. 그 찬사들을 받으면서 저는 우쭐해졌어요. 역시 나는 대단한 분석가구나. 사람들이 내 말에 이렇게 열광하다니. 며칠 후 왕 프로듀서가 다음 특집 주제를 묻더군요. 그 순간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는 거였죠. 내가 말한 게 사실인지 말이에요. 한국 특집을 직접 취재하겠다고 했더니 왕 프로듀서는 눈을 크게 뜨며 지금이 한국 특집을 할 때냐고 반문했어요. 한알령 때문에 민감한 시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더욱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바로 그래서 가는 거라고 한국이 중국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CGTN 역사상 최초로 한국 경제의 민낯을 파헤치는 특집이 될 거라고 자신했죠. 속으로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일까? K-팝이나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인 걸 보면. 하지만 그런 건 다 허상이라고 결론지었죠. 엔터테인먼트로 포장된 가짜 이미지일 뿐이라고요. 후배 장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한국 가는 게 괜찮겠냐고, 한국인들이 요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난 CGTN 수석 기자인데 한국 기자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취재 계획을 다시 점검했죠. 경제 지표 비교, 거리 인터뷰로 민심 파악, 한국 기업들의 침체된 모습 등등.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항의 규모였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상하이 푸동공항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거든요. 게다가 안내 표지판들도 너무 깔끔하고 직관적이었죠. 공항을 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상하이에서 왔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요즘 중국 손님들이 많이 와서 조금 배웠다며 어디로 갈지 물으시더군요. 서울 중심가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도로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차들도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맑았어요. 강남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세련된 디자인, 깔끔한 간판, 세계적 브랜드 매장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침체된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기사님이 여기가 강남이라고 소개해 주시자 저도 모르게 정말 발전된 도시라는 감탄이 나왔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쉰 후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 옷차림도 세련됐어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였죠.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직원이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라고요. 중국에서 왔다며 한국어를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중국어 메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어 메뉴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중국에서도 외국인을 위해 이런 서비스 해주는 곳이 얼마나 될까 싶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꺼내 장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첫날부터 놀라운 것들이 많다면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했죠. 장펑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벌써 세뇌당한 건 아니냐며 웃는 이모티콘을 붙여서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내일 더 많은 걸 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8년간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밝았어요. 솔직히 잠이 잘 안 왔어요. 어제 본 서울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가기 위해 분당선을 타고 판교역에 도착했는데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IT 회사들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중국에서 봤던 어떤 개발구보다도 체계적이고 세련돼 보였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의 로고가 건물마다 붙어 있었어요. 카카오 본사 건물 앞에 서니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로비에 들어가자 천장이 정말 높고 웅장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 본사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규모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니 친절하게 견학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중국 기자라고 하니 더욱 반가워하며 중국어로 된 안내 자료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카카오톡 서비스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결제, 택시 호출, 쇼핑까지 모든 게 가능한 플랫폼이었고요. 중국의 위챗과 비교해도 기술적으로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네이버 본사도 둘러봤는데 그들의 검색 기술과 AI 기술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의 바이두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판교를 둘러보고 나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 IT 분야에서 중국보다 10년은 앞서 있구나. 기술력, 창의성, 글로벌 마인드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이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장펑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한국의 IT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했더니 장펑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선배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내일 다른 곳들을 더 둘러보면 또 어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판교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YTN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약속을 잡을 때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YTN은 우리 CGTN과 콘텐츠 교류 협정을 맺은 방송사였거든요. 당연히 중국에 우호적이고 제가 원하는 답변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 편을 만나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봤던 한국의 모습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솔직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YTN에서라도 제가 알던 한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상암동에 있는 YTN 사옥에 도착했는데 건물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로비에서 김수진 기자를 만났는데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중국어로 장밍희 기자님 환영한다면서 CGTN과 교류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역시 우리와 협력하는 방송사다운 태도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YTN 뉴스룸을 둘러봤어요. 24시간 뉴스 채널답게 정말 바쁜 분위기였어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편집기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김수진 기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24시간 뉴스를 만들고 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중국 CGTN과 비교해봐도 시설이나 시스템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좁은 공간에서도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인터뷰실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김수진 기자가 먼저 CGTN에서는 한국에 대해 주로 어떤 뉴스를 다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주로 한국 경제의 약점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을 다뤘다고 했죠. 그러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한국 언론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우리 CGTN과 협력하는 YTN이니까 우호적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김수진 기자의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CGTN과 협력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 무조건 좋게만 보도하지는 않는다더라고요. 협력과 굴복은 다르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김수진 기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중국의 성장과 발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 시각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요. 언론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방송사끼리 협력하면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한국 언론이 중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수진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이 너무 강했다면서 관광객 차단, 한류 금지, 롯데 영업정지 같은 압박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역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요. 그 순간 뜨끔했어요. 제가 생방송에서 사드 보복을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한국을 경제적으로 굴복시켰다고 떠들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제가 변명하듯 말하자 김수진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중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해결 방법이 경제 보복은 아니라고 했어요.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힘으로 누르려고 했다면서요.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과 협력하는 방송사 기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한국 언론은 반중 감정이 심한 건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수진 기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면서 물론 정치적, 역사적 이슈로 인한 갈등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중국 문화에 관심도 많고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도 베이징에서 6개월 연수받은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다면서 언론에서 만든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 없으면서 한국을 비판했는데 이분은 직접 중국에 가서 경험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YTN의 국제뉴스 제작 과정을 지켜봤어요. 한국 기자들이 중국 관련 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그들은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중국을 다루고 있었어요. 중국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지적하더라고요. 감정적이지 않고 팩트에 기반해서 보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제부 데스크가 한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강대국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YTN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우리 편이 아니라 진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언론인들을 만났거든요. 과연 우리 CGTN은 이렇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상대국을 비판하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자기 반성이나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장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YTN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언론의 독립성이 뭔지 제대로 봤다. 장펑의 답장이 왔어요. 선배님 요즘 너무 한국에 빠진 거 아닌가요? 우리도 나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보도가 얼마나 편향되고 일방적이었는지 말이에요.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깨닫게 됐고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 8년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오늘만큼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진짜 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김수진 기자 같은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벌써 2주가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이면 상하이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음 한켠이 정말 복잡했어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을 자유롭게 둘러보기로 했어요. 경복궁 야간개장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지난 며칠간 현대적인 한국만 봤는데 전통적인 모습도 궁금했거든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야간 개장 시간에 맞춰 들어갔는데 전통 건물들이 조명에 비춰진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궁궐안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이 한복을 입고 와 있더라고요. 근정전 앞에서 한복을 입은 한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20대로 보이는 딸과 50대 부모님이 함께 왔는데 정말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딸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이곳에서 한복 대여를 할 수 있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런 문화를 많이 즐긴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현대적으로 즐기고 있는지 말이에요. 동시에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양국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갈등이나 적대감이 거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있었어요. 궁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2주를 정리해봤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던 시간들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였어요.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처음 한국에 올 때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됐거든요.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왕 프로듀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밍이 어서 와. 오늘 저녁 뉴스에 생방송 출연이야. 한국 특집 기대가 크거든. 지금요? 준비된 원고도 없는데. 괜찮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면 돼.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텐데 거짓말을 하자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장펑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선배님 드디어 오셨네요. 한국 특집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시청률도 높을 것 같고요. 장펑아, 내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솔직한 감정과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면 어떨 것 같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선배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시청자들은 한국의 약점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메이크업을 마치고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빨간 불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특별 취재에서 막 돌아온 장밍이 기자입니다. 장 기자님, 한국의 실상은 어땠나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심호흡을 한 뒤 진실을 말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진행자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나요? 물론 한국도 여러 과제들이 있죠.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군요. 진행자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한국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방문한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중국의 어떤 개발구보다도 혁신적이었고 젊은 창업가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통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경제 지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정직함, 시스템의 투명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도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등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듀서가 급히 손짓하며 방송을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견보다는 이해를,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끝나자 왕 프로듀서가 아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장밍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시청자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요. 그날 밤 제 SNS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장 기자 말이 이상했다. 왜 한국을 두둔했지? 하는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장 취재에 어려움을 느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GTN에서는 결국 그만두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대신 독립 언론인으로서 진짜 진실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책상 위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열쇠고리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저에게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물건이에요. 한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더 나은 기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서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